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서유교실 초로 이웅구입니다.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땀방울을 흘리신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즐거운 서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글씨를 요즘 갑자기 좀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드시겠지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글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이제 서예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점점 늘려가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있으면요, 이제 뭐 2분의 1이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글씨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로줄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글자 수를 좀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좀 들여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작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간결하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글자 수가 조금 많더라도 여러분 해내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만 쓸 수 있는, 자신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글씨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글자 수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쓰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가 조금 많아서요, 작게 쓰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네, 성공할 수 없다. 써봤습니다. 다음엔 뭘 쓸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써보겠습니다. 흘리지 않으면 화선지에다가 접지도 않고요, 붓 가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제 몇 강 뒤에는 제가 접어서 쓰는 것도 이제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이게 글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아니면 또 다른 글자를 쓰면서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 강의에 그냥 잠깐 동안 시간 투자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집에서 또 아니면 사무실에서 열심히 쓰시면 또 이렇게 느는 게 글씨밖에 없으니까요. 최선을 다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예인 되시는 겁니다. 나머지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짧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디귿을 크게 쓰면은 잘못하면 땀을 흘리게 됩니다. 진땀 납니다. 이게 복잡한 글씨가 오직 땀방울에는 많네요. 좀 지나갔는데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좀 지나갔죠? 요건 좀 안으로 들였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넓이 같은 거는 항상 여러분 생각해서 맞춰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맞추고 작게 쓰시고 크게 쓰고 이렇게 지나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다 요 세로획을 좀 지나갔죠? 요렇게 넓이를 좀 맞추시고요. 요 맞추시고 이 비읍을 너무 크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작게 쓰셔야 이 시옷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넓이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 넓이가 많이 달라지면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흘자가 만약에 흘자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넓으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좀 맞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넓이를 맞추시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이가 맞지 않으면 간격이 안 맞추면 제가 현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눈, 코, 입 간격이 안 맞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글씨도 간격이 잘 맞아야 좋은 글씨, 예쁜 글씨가 되는 겁니다. (1940년대에) 마라톤은요. 마라톤 여러분 거리 아시죠? 42.195km. 42.195를 뛰는데 2시간 30분 안에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1940년대는 2시간 30분 되는 절대 못 들어온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러면 심장이 터진다. 심장이 터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2시간 30분에 절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40년대에는. 근데 최근에 더 기록이 깨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케냐의 데니스 키메토라는 사람이 2시간 2분 57초에 들어왔어요. 2시간 2분. 30분에 못 들어오다가 2시간 2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땀 흘림, 노력하고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노력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TV에 보니까 왜 전에 국가대표 했던 분들,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만기 씨나 이런 분들 씨름했던 분들, 우리나라의 최고 선수들만 모아가지고, 이게 안정환 선수가 해가지고서 축구팀 만들어서 공 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마라톤 잘 뛰던 우리 이봉주 선수도 거기 가서 하는데, 거기서 계속 그 이봉주 선수한테 하는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데 이봉주 선수한테만 살 빼라고 살 빼라 그래요. 네. 이봉주 선수는 아마 달리기 할 때 그 마라톤 기록을 깨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찔까 봐요. 그죠? 엄청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 신발 같은 거 이제 러닝화 그것도 그 무게에 따라 달라지고 막 하니까 그것도 신경 쓸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된 거거든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가서 최소의 땀을 흘려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또 아내로서의 또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딸들은 또 자녀답게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이런 땀방울이 모여서 그 가정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겠지요. 오직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걸 써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글씨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쓰잖아요. 그죠? 편하게 씁니다. 여러분도 제가 항상 하는 편하게 쓰시라고, 그죠? 여러분 글씨는 여러분 글씨니까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무자입니다. 그죠? 없을 무자, 요건 뭐냐면 한자예요. 한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땀이라는 뜻이에요. 땀 한자에 땀. 땀. 요건 그다음에 요건 불. 요건 성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죠.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땀은 우리에게 갖다 주는 선물이 많습니다.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은 몸이 건강합니다. 그냥 뭐 그러더라고요. 먹고 냉장고 갔다 오고 옆에 소파에 들어 있고, 먹고 냉장고 갔다 오고 소파에 들어 있고, 그러면야 편안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건강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그 있더라고요.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암자가나 아니면 이런 무슨 이렇게 거기 사용하는 무슨 물품 같은 거, 식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지고서 그 높은 산길, 바위길 그걸 지고 올라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 대단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데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의 땀방울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흘리는 땀, 아내가 흘리는 땀,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흘리는 땀,
이 아름다운 땀이 모여서 뭔가 성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무한불성. 땀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딱따구리가 있죠. 딱따구리. 저는 아침에 가끔가다 그 딱따구리가 나무를 찍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들어요. 그러면 딱 하면서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속아 있는 그 나무, 그 썩은 나무, 그런데 벌레도 잡아먹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이 딱따구리가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나무에 앉아가지고 나무를 탁 하고 찍었어요. 입으로. 그랬더니 껍데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따구리, 야, 나는 장학생이야. 이제 학교 졸업하다가 첫 번 찍었는데 나무 껍데기가 이게 딱 떨어지네? 그래 2번을 딱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번에는 뭐가 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푹 이게 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천재적인 딱따구리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3번째 이제 벌레를 잡겠다고 또 3번째 딱 찍으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쳤습니다. 벼락이 그냥 우르르 벼락이 탁 치면서 나무가 뚝 부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딱 찍을 때 나무가 뚝 부러졌어요. 딱따구리는 야, 내가 3번째 딱 찍었더니 나무가 부러졌어. 난 대단한 거야. 대단해. 이런 착각을 한 딱따구리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글씨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땀이 없이 되겠습니까? 다시 제가 얘기하면 저도 글씨 씁니다. 재주 없는 저도 쓰는데요.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글씨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남보다 잘하려면 남 이상해야죠. 그래서 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잖아요.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땀방울 흘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죠. 무한불성, 땀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판본체, 고체를 배우고 있는데요. 서체는 안 맞지만 오늘 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글을 하나 쓰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흘린 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땀은 말이 없다. 땀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흘린 땀만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 서예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의 흘린 땀이 가정을 일으킵니다. 아내의 땀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아들, 딸이 흘린 땀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땀을 흘리는 복된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땀은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천호쌤의 서예 교실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서예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건강하게요.